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다. 뭐 학교만큼 공정한 데가 없다. 뭐 알랑방구 떤다? 절대 못해. 이럴 거면 연구소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결국 다 돈 문제야.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 많이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다 나았다고 해놓고 또 막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금 또 괜찮아졌어.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좀 더 괜찮아져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영상 찍어야지.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닌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약속드렸던 회사를 3년 다녀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연구소랑 학교의 차이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입사하자마자도 이런 영상을 올리기는 했는데 그때는 뭘 너무 모르고 올리긴 했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때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학원도 그렇잖아요. 한 2, 3년은 다녀야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느낌 오잖아요. 한 3년쯤 다니니까 이제 다녀보니까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랑 학교랑 가장 다른 점을 얘기하자면 말해보여요. 전에도 말했지만 돈이죠.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돼. 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문제였다면 여기는 돈이 모든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연구가 이렇게 흘러가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게 아무튼 계속 있어. 금전적인 측면에서 학교 때와 달리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들어갈 때는 별 생각 없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돈을 받는다는 건 내가 그만큼의 역할을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를 내가 하는 서비스든 제품이든 무언가를 팔아서 남은 돈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아니면 최소 투자 유치라도 해야 되는 거지. 물론 학교도 이게 없지는 않아요. 교수님이 돈 따오시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언제 하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 있는데 근데 사실 교수님이 따온 돈인데 교수님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그래도 제일 비슷한 걸 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셔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고, 연구가 공부가 아니라 이제는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곧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성과를 만들어야 돈이 나오든 성과급이 나오든 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다른 회사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 저희 회사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의 연구는 돈을 목표로 한 연구는 아니긴 하죠. 굳이 이제 우리가 성과물을 냈다고 한다면 논문이 남는 거죠. 근데 반면에 회사에서 하는 연구는 돈이 목적입니다. 나의 학술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연구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성과가 논문으로 남기보다는 내가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 사실 회사에서 하고 싶은 걸 또 해야 되거든요. 또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논문을 쓰는 일은 없느냐? 사실 학계에 있던 사람들은 논문에 대한 그 갈망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학술 논문은 쓸 수도 있다. 쓰는 경우가 있어. 제가 회사를 오면 영어로 글을 쓰고 이런 일이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길 수는 있더라고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에게 많이 기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제 진짜 내가 혼자 해야 돼. 논문을 제가 예전 영상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엔 제가 좀 썼고, 학술 논문은 제가 쓰더라도 교수님이 다 고쳐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졸업 논문 쓰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로 다시 쓰자 해서 다시 쓰고 교정을 교수님이 맡기라고 해서 맡겼어. 논문을 영어로 쓸 때는 메소드부터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인트로덕션부터 쓰려고 하면 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쓰기 쉬운 메소드부터 써보고 조금 영어의 느낌이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리설트도 쓰고 컨클루전도 쓰고 인트로덕션도 쓰고 애브스트랙 쓰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좀 막막하시겠지만 그때는 어차피 우리가 논문을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선행 연구나 리뷰 논문의 표현을 빌려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장이 똑같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럴 땐 패러프레이징을 꼭 해주시고요.
그게 좀 어렵다 하면 저는 계속 구글 번역기를 돌리고 해봤었어요. 저도 잘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들이면 좋은 습관은 평소에 논문을 보다가 좀 특별한 표현이다 싶은 거는 좀 적어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을 다 적고 나면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는데요. 특정 문장이 내 연구에서 나온, 내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레퍼런스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트로덕션은 대부분 달려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어를 이렇게 대충 어떻게 써? 그런 다음에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한글로 바꿨다가 그걸 다시 돌려. 그렇게 해서 보면서 조금씩 고쳐 나갔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긴 논문 누가 봐. 구글 트랜슬레이트랑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영문 교정 맡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교정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교수님들이 보통 이렇게 디펜스에 들어가서 앞장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여기 틀렸다면서 이제 그때부터 딴지 걸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사례가 있어. 그래서 교수님이 그걸 걱정을 해서 저한테도 이제 맡겼어?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풀로는 안 맡기고 정말 앞장 몇 개만 한 앞장만 맡겼어요. 이것도 다 돈이니까 대학원생이 돈이 어디 있어. 그 앞장만 맡겼는데도 한 6만 원 나온 것 같아. 6, 8만 원? 그거 다 맡기면 한 100만 원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닌가? 학교에 있는 번역 그 시스템에 맡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교정을 맡긴 거지 번역을 맡긴 건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 엥? 싶은 게 오긴 왔더라고요. 약간 그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약간 과학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그 영어 전문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글쓰기가 되어있지는 않았어요. 단어 선택이라던가 용어 선택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좀 전문적인 번역이 있으면 좋기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딱!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를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학술 논문 영어 교정에 특화된 서비스인 바로 에세이 리뷰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특장점은 과학적 영어 교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석박사급의 전문 에디터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문서 업로드를 하고 단어 수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학문 분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 사이언스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기다리면 오나 보다 했는데 며칠 후에 무슨 메시지가 온 거예요.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번역가랑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후기에도 있어. 교수님들이 후기에 있더라고요. 일부 교수님들도 이제 맡기시는 경우도 있나 봐요.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교 논문 교정 입찰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급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 하고 보니까 번역가가 만약에 마음에 들었으면은 선호도에 따라 이제 이분에게 지정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피드백이 잘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학술 논문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교정 말고도 번역도 해주시고 유학 가실 때 뭐 원서를 쓴다던가 자소서, 에세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글로벌 펠로우십을 지원을 할 때도 영어로 써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원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에세이 리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학교랑 코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과 같이 약간 도움을 받아서 논문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연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 없고 아무래도 교수님 이름 없이 갑자기 우리가 코레스폰딩으로 가서 내야 되니까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연구들이 막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논문 내듯이는 원래는 진행이 안 되는데 갑자기 내려고 하면은 구멍이 많아서 또 거기에다 치중을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빨리빨리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앉았을 시간이 없는 거지. 그걸 왜 하고 있어? 너 돈 벌 일 해야지. 논문 쓰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고 돈을 내올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빼먹는 일이지. 그 배제할 때 또 뭐 몇백만 원 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내는 것도 사람들이 나 이 연구 끝났으니까 논문을 내야지?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마무리해서 남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목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디에서 마케팅을 할 때 뭘 팔 때 이거는 SCI급 논문에 등재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논문들을 좀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이런 연구도 논문도 쓰는 연구를 해 라는 그런 어필의 개념도 좀 있는. 그것도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논문을 쓰는 거는 아니고요. 논문을 쓰고 싶어도 팀이 와해됐어. 조직 개편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실 좀 또 어렵더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학교에서처럼 익스텐시브하게 연구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논문 퀄리티 면에서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쉬울 수도 있는 거는 맞아요. 평가 기준에 갑자기 논문 같은 거 서미션 하면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쓰는 거지. 그리고 또 웃긴 게 사실 연구가 1년 안에 잘 안 끝났는데 누가 1년 안에 낸 걸로 특히 바이오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걸로는 안 돼. 지금 한 거, 올해 한 거. 그게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든 점수 받으려고 막 좀 짜내는 그 폐해를 막으려는 건 알겠는데 야, 너 전년도에 연구한 건 안 돼. 그걸로 하겠다고? 약간 이런 식의 반응? 그러니까 논문이 안 나가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연구 다 비슷하다. 뭐 크게 다른 거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달라요. 회사에서도 연구를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하긴 하는데 연구의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물론 실험하는 거 이런 거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뭔가 상품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무언가를 만들려면 그 전에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proof of concept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저기 시도를 해봐서 어떤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를 해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더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죠. 학교에서는 보통 이 앞단의 연구를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거의 뒷단의 연구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서는 원래 되게 엄청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데 여기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반복적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하던 사람이라 그 단백질 정말 구조적, 세부적으로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했고 재밌어 했는데 그런 거는 회사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제 회사로 오시면 안 돼. 돈, 상품화, 평가. 연구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이어서 하다 보면은 하나의 성과가 나와서 그게 논문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회사는 사실 연구가 약간 연단위로 꼭 끊어져야 돼. 그래서 그 연단위로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매번 평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평가에 해당하는 수치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을 낸다기보다 양을 많이 막 진짜 그냥 많이 막 무지성으로 막 많이 해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디테일한 실험을 개선했어 이런 거는 뭐 평가에 들어갈 수도 축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 뭐 개인적으로 굳이 시간을 들여서 그걸 고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성향의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돈이랑 관련 없는 일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들이 근무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굳이 그거를 그 시간을 들여서 하고 싶지 않다. 그 시간에 다른 걸 들이면 더 성과랑 직결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회사에 잘 안 뽑히는 것 같기도 해.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번역이 필요하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세이 리뷰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럴 거면 연구소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교수님 독재가 나을 수... 뭐 알랑방구 떤다? 절대 못해. 기분적으로 하고 좋은 말 해준다? 못해. 마음에 없는 소리 해준다? 못해.